KF-21 보라매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알려지기 전 극히 소수의 인원만 참여한 페가수스 팀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동체와 날개, 그리고 공기흡입구의 구조를 표준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방식으로 재설계해보는 과감한 실험을 시도했었는데요. 특히 공력 성능과 스텔스 형상의 최적 조합을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류 저항이 심한 구간까지 포함시키는 등 일반적인 개발 절차라면 애초부터 시도조차 꺼리는 수준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뒤늦게 밝혀진 결과물을 보면 이 페가수스 팀의 연구가 KF-21이 단순히 4.5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5세대급에 가깝게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닦아놓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런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지금의 KF-21 사업이 순항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KF-21 보라매 초도 시제기가 공개되었을 당시만 해도 해외 언론 상당수가 미국이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정도로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이 처음 개발했다는 비행기가 너무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과 달리 인도나 일본은 여러 난관을 해결하지 못해 전투기 개발 사업에 존폐까지 생각할 정도였으니 이런 의심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엔진이나 일부 항공전자 장비를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세계에서 한국의 항공기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항전 소프트웨어나 기체 내부 배선, 그리고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더 통합 방식 등은 한국 측 기술진이 상당히 주도권을 쥔 채 설계했는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해외 도입국이 기술 이전을 요구할 때 미국 정부가 일일이 간섭할 여지가 적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KF-21 개발 과정에서 수입 부품과 장비가 활용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A사 레이더나 전자전 시스템 중 일부분은 해외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2차 수출같이 더 쉽게 말해 사우디 현지 공장에서 재생산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로 넘어갈 때는 해당 업체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체 전체 설계나 소프트웨어 운용 권한 등 본체와 직결되는 부분은 한국에서 상당한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일각에서는 한국의 KF-21을 수출할 때 미국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의 허가를 매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기술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우디가 관심 갖고 있는 KF-21의 기술 이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방위산업 현대화와 함께 항공우주산업 전반을 일으키겠다는 비전 2030 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사우디는 미국, 영국, 유럽에서 제작된 전투기를 대거 수입해 운용해 왔는데 이제는 단순히 무기를 사들이는 단계를 넘어서 자국 영토 안에서 생산과 정비, 그리고 개량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설계와 소프트웨어가 다국적 기술에 완전히 묶여있지 않기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원하는 수준까지 맞춤형 확장이 가능해서 한국의 KF-21은 매력적인 선택지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례를 보면 20% 분담금을 내는 대가로 핵심 기술까지 전부 달라고 요구했다가 갈등이 생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우디의 사례는 우리 한국이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개발비 전액을 대지도 않으면서 첨단 항전 기술이나 스텔스 관련 노하우를 모두 이전받으려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큰 재정을 움직일 수 있으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술 이전 협상을 비교적 여유롭게 진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향후 블록2와 블록3 업그레이드를 통해 완전한 스텔스형 내부 무장창을 갖출 때까지 함께 투자하면서 자국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징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예컨대 사우디가 원하는 특정 레이더나 전자전 시스템을 통합하도록 요구한다면 개발 막바지에 실질적인 피드백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가격 문제도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F-21의 한국 공군 도입 비용은 대략 12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5세대 전투기인 F-35, 중국의 제니십 등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편입니다.
튀르키예 TF칸이 개발 단계를 거치며 실제 단가가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여러 해외 기사에서 TF칸 초기 개발비가 예상보다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 점을 보면 막상 제품이 양산 단계에 접어들면 KF-21보다 가격이 낮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우디가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사우디아라비아는 F-15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운용하면서 미 유럽산 무장을 혼합해 쓰고 있습니다. KF-21 역시 미국 유럽 무장에 맞게 통합이 진행 중이므로 사우디 입장에서는 과거 도입해둔 무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큰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새 전투기를 도입할 때마다 호환 무장을 전면 교체하거나 별도로 개조해야 한다면 추가 비용과 시간이 꽤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KF-21을 도입한다면 이런 문제는 일순간에 해소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정작 KF-21과는 크게 상관없는 나라들이 한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튀르키예 언론, 불가리아 군사 전문지 등에서 KF-21은 미국산 엔진을 쓰므로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요지의 기사를 반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튀르키예는 TF칸 또한 미국제 엔진에 의존한다는 사실은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외신들이 한국의 제약 조건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이 1차로 KF-21에 들어갈 엔진을 계약한 총수는 240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용할 전투기와 인도네시아에 판매할 수량 정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산 엔진이 들어간 전투기를 제3국에 판매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KF-21 수출 승인 문제로 미국과 크게 충돌할 개연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우디가 KF-21을 통해 자국 산업을 키우게 되면 미국 역시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승인을 안 해주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플랜 B를 가동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 국산화입니다. 현재 한국은 전투기 엔진 국산화 시점을 2030년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사우디와 전투기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블록2의 양산이 마무리되고 국산 엔진이 마무리되는 2030년쯤 수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과 사우디는 KF-21의 수출 제약에 모를 리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앞뒤 전후 사정을 파악 후 진행할 것입니다. 즉 한국은 2030년 이후 엔진 국산화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수출하는 청사진을 그려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우디도 이런 계산을 하고 한국에게 기술 협력이나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우디가 KF-21을 도입하려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현지 방산 산업 발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점은 전 세계를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사우디는 과거부터 독일제 전차나 미사일, 미국제 헬리콥터 등을 대량 도입해왔지만 항상 유지 정비 비용이 막대했고 무기 운영의 전 과정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KF-21처럼 비교적 새롭게 출발한 전투기라면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이 점을 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KF-21이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서인지 인도네시아가 회방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4대 핵심 기술을 전수받지 못해서 결국 분담금을 축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꼴랑 20% 분담금으로 모든 핵심 기술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 사우디가 이 부분을 착실히 투자로 커버한다면 기술 이전 폭을 놓고 큰 갈등 없이 원만히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F-21 도입을 본격화한다면 한국과의 공동기술 협력 범위는 단순히 기체 판매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항전 소프트웨어 정비 보수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링크와 같은 통신 체계 등을 사우디 현지에서 어느 정도 개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사우디가 원하는 자립형 항공우주 산업의 토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KF-21이 아직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사우디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기체를 수입하는 것은 운용 안정성이 높지만 개조나 현지화 범위를 넓히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KF-21은
아직 여러 업그레이드 계획을 남겨두고 있으므로 사우디가 조기에 참여한다면 자기네 필요에 맞게 성능을 함께 설계하고 반영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확장성을 지닌 KF-21을 통해 단지 기체만 들여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공동 개발하겠다고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튀르키의 TF칸이나 중국의 제니십 혹은 러시아의 수-525-17 등을 수입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완성도나 스텔스 측면에서 미국의 F-35 같은 기존 5세대 전투기에 바로 비견하기는 어렵지만 사우디로서는 자국 항공 기술력을 도약시킬 수 있는 선택지를 결코 쉽게 버릴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KF-21 시제기들이 착실히 테스트를 거쳐 성능을 입증해 나가고 한국 공군이 양산기에 대해 긍정적 운용 성적표를 제시한다면 사우디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검증된 대안으로 KF-21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전투기 강자로 등극할 것입니다.